자취방에서 해먹는 첫 번째 집밥. 첫날이라 야채 손질도 안 돼 있어서 일단 야채 씻고 정리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도마에 놓고 어떤 요리를 할지 구상하고 손질하고. 첫 번째 촬영 잘 되고 있는 줄 알았는데 이상한 데서 연기가 나서 확인해보니 태블릿을 날려먹을 뻔한 아주 위험천만한 순간까지. 그치만 결과는 나름 성공적. 첫 번째 브이로그 시작해볼게요. 30살을 맞아 첫 자취를 시작했어요. 이제 일주일이 되었더니 살림살이가 좀 생겼습니다. 조리도구를 늦게 시켜서 여태까지는 샐러드를 먹었는데 풀소유 샐러드라서 궁핍하진 않았어요. 그래도 며칠 먹으니까 물려서 조리도구 배송 오는 날만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오늘은 된장찌개랑 쏘야, 어묵볶음, 계란찜을 할 건데요. 재료 손질을 미리 못해서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요. 겹치는 재료들을 한 번에 손질해서 시간을 아껴보겠습니다. 오늘은 크리스마스고요. 엄마가 오시기로 했어요. 어떻게든 먹을 만한 걸 만들어야 합니다. 30살이면 나름 먹을 만큼 먹은 나이인데도 엄마가 보시기엔 애송이인지라 잘 살 수 있음을 보여드려야 걱정을 덜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혼자 살게 된 건 많은 이유가 있기는 한데 새해부터는 하고 싶은 걸 미루지 않기로 했어요. 내가 좋아하는 걸로 채운 자취방은 오랜 로망이었는데 경제적인 이유로 이렇게 오래 걸렸네요. 사실은 막연한 걱정 때문에 시작을 못한 게 더 큽니다. 근데 이제는 어쩌라고 마인드로 그냥 하고 싶은 대로 살려고요. 올해 할머니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남기신 말이 있었는데 꼭 행복하게 살아라 라는 말씀이었어요. 치매가 있으셔서 손녀를 알아보지도 못하셨지만 그 말만큼은 또렷하게 여러 번 반복하셨거든요. 그래서 나는 행복한가?를 자문하게 되었어요. 열심히 직장 생활을 하고 좋은 사람들을 곁에 두고 가족들과도 화목한데 채워지지 않았던 공허함, 일상에 지쳐 미뤄왔던 내 취미, 인생 목표, 그리고 꿈. 새해에는 좀 더 충실하게 좋아하는 걸로 채워보자고 생각했습니다. 이 브이로그도 그 계획의 일부인데요. 혼자 하는 것보다는 기록을 남겨서 누군가 용기 내는 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앞으로 더 많은 변화를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그냥 얘기하는 걸 좋아하기도 해요. 특별하지 않은 일상 얘기더라도 소소하게 듣고 싶으시다면 언제든지 여기로 찾아와 주세요. 잘하지는 못해도 열심히는 사는 모습을 보여드릴게요. 이제 올해가 며칠 안 남았잖아요. 행복하게 한 해를 마무리하고 계신가요? 올해를 돌아보면 큰일이 많았지만 그 시간만큼 내가 얼마나 단단한 사람인지 많이 체감할 수 있는 한 해였던 것 같아요. 힘들 때 주변의 도움을 받아 감사함이 생기고 당연하게 여겨왔던 일들이 당연하지 않은 행복이었음을 배울 수 있어서 저에게는 여러모로 의미가 큰 한 해였습니다. 오랜 연인과도 헤어지면서 가장 안타깝게 느껴졌던 건 나 자신을 돌보지 않고 사랑하지 않았다는 거였어요. 좋아하는 사람을 살피고 챙기는 게 1순위였기 때문에 나에 대한 것은 모두 후순위로 밀려 있었습니다.
헤어지고 나니까 내 인생의 시계는 그 사람을 만났던 시점에서 멈춰 있다가 흐른 것처럼 느껴졌어요. 20대를 다 떠나보내고 30대가 되어서야 인생의 시계가 나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것 같아요. 지금이라도 빨리 깨닫게 되어서 다행입니다. 나쁜 일 뒤에 좋은 일이 온다는 말을 믿지 못했었는데 나쁜 일 자체가 좋은 일의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걸 되새기게 됐어요. 최근에 김난도 교수님의 21, 39이라는 책을 읽었는데 최근 2030 여성들은 나다움을 찾는 게 공통 관심사라고 하더라고요. 저만의 추구미는 혼자로도 멋진 사람입니다. 죽을 때까지 혼자 살겠다는 뜻은 아니고요. 내 곁에 누가 있는지 여부를 떠나서 언제 누군가가 찾아오고 떠나더라도 내 중심을 잡고 사는 사람. 나 자체로 빛나는 사람이 저는 멋있어 보이더라고요. 내 취향이 있고 좋아하는 걸 하면서 내 신념을 지키는 사람. 저는 앞으로 그런 사람으로 살아보려고 합니다. 신년 만다라트도 만들고 계획이 엄청 많은데요. 만다라트도 조만간에 영상을 준비해서 올려볼게요. 원래도 계획 세우는 걸 엄청 좋아하는데 동기부여가 되니까 64개의 실천 과제를 세우는 게 뚝딱이더라고요. 저도 처음 작성해보는 거긴 한데 완전 추천입니다. 갓생 체험판 같은 느낌이에요. 간단하게만 소개해보자면 4개 영역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직무, 취미, 자기관리, 자산관리가 되겠습니다. 일은 여태까지는 맡은 일만 급급하게 해왔던 것 같은데 이제는 목표지향적으로 필요한 공부를 함께 해가기로 했어요. 취미는 종류가 원래도 많아서 하나를 진득하게 하지를 못했거든요. 배워보고 싶었는데 돈을 쓰는 게 맞을까 싶어서 미루기도 했었고요. 하고 싶은 거 다 해 하는 마인드로 지난주까지 3개월간 보컬 학원에 다녔는데 정말 안 다녔을 때는 어떻게 살았나 싶을 정도로 너무 힐링되고 즐거운 거예요. 야금야금 실력이 느는 게 조금씩 성장하는 느낌이라 즐겁고 선생님한테 칭찬 듣고 싶어서 연습실도 종종 나가서 복습하고 헬스 PT 받을 때는 정말 걸음이 천근만근이었는데 내가 좋아서 하는 거니까 매 시간이 너무 기다려지고 행복했어요. 그래서 취미는 시간을 내서 꼭 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학원을 잠깐 쉬게 되었는데 이건 자기관리랑 또 연관이 되는데요. 이사 다다음 날 제가 미뤄뒀던 쌍꺼풀 수술을 하게 돼요. 이것도 썰풀이가 하세월인데 일단 쌍꺼풀 수술 일정이 가장 먼저였고 병원을 정하기도 전에 이미 7일간 휴가도 잡아놓고 그 사이에 학원을 다니게 되고 재밌어서 연장을 하다 보니 갑자기 학원 잘 다니다가 중간에 그만두고 쌍꺼풀 잘 자리 잡으면 돌아오겠다는 포부를 넘기고 오게 됐어요. 아무튼 자기관리 얘기로 돌아와서 이거는 미용뿐만 아니라 건강과도 관련되어 있는 목표인데요. 제가 원체 물을 안 마셔서 주변에서 물 좀 마시라고 텀블러도 사주시고 했었거든요. 하루에 한두 컵 정도가 최대였는데 챙겨 마셔버릇하니까 금방 늘기도 하고 피부도 좋아지고 활력도 생기더라고요. 내가 신경 쓰는 만큼 좋아지는 게 눈에 보이니까 관심을 갖고 습관을 바꿔가게 되었어요. 지금은 1리터까지 늘렸는데 내년에는 2리터까지 가는 게 목표입니다.
특히 최근에 가장 큰 건 손톱을 물어뜯던 습관을 고친 건데요. 이제 2달 차에 접어드는데 외관상으로도 심적으로도 굉장히 뿌듯해요. 이렇게 정돈된 채소들을 보는 심경처럼 이제 용도에 맞게 잘라서 사용할 준비를 합니다. 확장해서 썰은 채소를 따로 담을 수 있는 도마인데 꽉 차서 한쪽에 모아두고 썰어야 할 것 같아요. 다시 목표로 돌아와서 자산관리 부분인데 이번 연도 수입과 지출 추이를 분석해서 목표 저축액을 잡았어요. 앞에 말했던 목표들을 이루기 위한 예산들을 빼두고 퇴직연금 리밸런싱과 적립식 투자 포트폴리오 재정비 등 장기 및 중단기 투자 목표와 절세 방법을 고민해 보았습니다. 전에는 최대한 모으는 게 목표였는데 효율적으로 쓰고 벌면서 최대 효익을 높이는 쪽으로 미래의 나만 보는 게 아닌 현재의 나도 신경 쓰면서 모으기로 했어요. 여기까지가 만다라트 목표 8가지 구성 요소였고요. 실천 계획은 너무 세부적이라서 나중에 일부만 공개해 볼게요. 신년 목표를 이루기 위해 연말부터 준비하는 사람. 계획을 위한 계획을 세우는 사람. 제 MBTI는 인티제입니다. 극한의 효율을 추구하고 내 사람만 챙기는 사람이죠. 원래는 MBTI 자체도 잘 안 믿었는데요. 다른 사람의 사고방식을 이해할 때 도움이 되길래 관심이 생겼어요. 모든 특성이 장점이 되기도 하고 단점이 되기도 하니까 좋고 나쁨보다는 다름으로 접근할 수 있는 게 좋더라고요. 그래도 비효율적인 건 참을 수 없어요. 지금 이 채소 손질처럼요. 저는 칼질을 빨리 하지를 못해요. 그래도 뭘 만드는 데에는 지장은 없는데 혹시 영상을 보면서 가르쳐 줄 만한 포인트가 보이신다면 알려주세요. 영상을 편집하면서 저는 제가 칼을 끄는 습관이 있다는 걸 처음 알았어요. 이래서 칼날이 금방 상했나 봐요. 바르게 칼 쓰는 방법도 배워두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이 슬픈 칼솜씨 못지않게 슬픈 얘기가 있는데요. 지금 이 첫 영상이 용두사미로 끝난다는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밥은 잘 완성해서 맛있게 잘 먹었는데요. 문제는 이렇게 자세하게 프렙 영상은 준비를 해두었으나 조리 과정에서 피치 못할 사정으로 인해 영상을 담지 못했어요. 이따가 영상으로 짧게나마 보여드리겠지만 저기 옆에 태블릿이 보이시나요? 음식을 할 때 저는 레시피를 맹신하는 편인데요. 특히 10,000개의 레시피에서 원하는 메뉴를 검색해 따라합니다. 영상을 찍느라 태블릿을 쿡탑에 올려놓고 레시피를 봤는데 지금은 문제가 없지만 찌개를 끓인다고 쿡탑을 켰다가 태블릿이 올려져 있는 화구까지 실수로 켜버리게 되면서 영상을 찍다가 발견해서 망정이지 큰일 치를 뻔했어요. 다행히 금방 조치해서 문제는 없었는데 제가 현타가 와서 더 이상 영상을 찍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도 결과물 사진은 마지막에 있으니까 보여드릴게요. 첫 술에 배부를 수는 없으니 만족해야겠지만 영상 퀄리티에 아쉬움이 남는 건 어쩔 수가 없네요.
다음 영상은 더 안전하고 깔끔하게 준비해 볼게요. 내일은 친구들이 집들이를 오는 날입니다. 크리스마스 및 연말 파티를 겸해서 오는 거라 뭔가 굉장히 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계획은 또 야무지게 챙겼는데요. 오일 파스타, 토마토 스튜, 볶음밥, 그리고 크레이프 케이크를 할까 합니다. 다른 건 금방 할 것 같은데 크레이프 케이크 시트가 진짜 많이 구워야 해서 전에도 한번 했다가 엄청 힘들었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래도 친구가 크리스마스에 크레이프 케이크 먹는 게 자기만의 리추얼이라길래 친구는 요청하지 않았지만 제 욕심에 준비해보려고 해요. 어떻게든 되지 않을까요? 실패하면 또 뭐 어때요? 팔 것도 아닌데. 열심히 하다 보면 뭐 어떻게든 되겠죠. 사실 친구들하고 시간을 같이 보내는 게 제일 중요하니까요. 망치면 유튜브 각 나왔다 하고 웃어 넘기겠죠 뭐. 그래도 함께 성공을 기원해주세요. 계획대로 되는 것에서 오는 기쁨이 상당하거든요. 그러고 보니 오늘 요리에 대해서는 말을 너무 아낀 것 같은데 된장찌개는 냉동 우삼겹을 먼저 한 줌 넣고 볶아서 고소한 맛을 냈고요. 소야랑 어묵볶음은 이슈가 하나 있는데 제가 자취한 지 얼마 안 돼서 아직 양념장을 다 구비하지를 못했어요. 올리고당, 굴소스, 맛술, 참기름 이렇게가 부족하다 보니까 있는 걸로 대체해서 넣다 보니 아쉬운 맛이 되긴 했는데 그래도 칭찬에 인색한 엄마왈 간은 맞다고 해주셔서 기분 좋게 한 그릇 뚝딱 했습니다. 결과물이 조금 부족한 비주얼이겠지만 나름 최선을 다했답니다. 근데 밥 먹고 바로 엄마가 부족한 거 장 다시 보러 가자고 하셔가지고 또 한껏 쟁여오긴 했어요. 계속 나아지긴 할 겁니다. 혹시 추천 메뉴 있으시면 알려주세요. 부족한 솜씨지만 도전해볼게요. 결과보다 과정을 즐기는 게 멋있잖아요. 저는 그래서 부족한 영상이지만 이걸 올려보고 나중에 돌아보면서 엉망인 나와 성장한 나를 비교해보면서 더 멋진 나를 기쁘게 바라보고 싶어요. 저기 오른쪽 상단에 빨간빛 보이세요? 저게 재앙이에요. 재앙의 빛. 인지하고 너무 놀라서 국자 팽개치고 일단 태블릿 떨어뜨려 놓고 쿡탑 꺼버리고 영상이고 뭐고 일단 다 그만둬. 상황을 수습하고 나서 보니까 빨리 발견한 덕분에 태블릿 케이스만 좀 눌어붙고 그럭저럭 다시 요리를 해나갈 수 있었습니다. 엄마가 보셨으면 등짝 맞았을 듯. 어쨌든 이렇게 완성된 그럴듯한 첫 밥상. 용두삼이 그 자체이지만 봐주셔서 감사해요. 다음에는 좀 더 정돈된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